네, 여러분 또 2교시 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죠. 2교시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 보통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잖아요.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객체 지향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클래스라고 하는 곳 안에는 어떤 속성, 그 클래스의 속성, 그러니까 변수하고, 그리고 그 변수를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우리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 할 때 어떨 때는 함수를 호출한다, 어떨 때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말하는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게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요 설계도가 만들어지면은 이 설계도에 의해서 실제로 뭐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실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객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객체는 어떤 그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설계도를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실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빵틀이다 그러면 빵틀을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빵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의 설계도이고,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낸 것을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파이썬 클래스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퍼블릭입니다. 접근 제어자라고 해가지고 자바 같은 데에서는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데, 파이썬 클래스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프라이빗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직접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매직 메소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클래스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더블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두 개를 쳐가지고 어떤 함수 이름 언더바 두 개, 이렇게. 이것은 이미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사전에 다 그런 것들이, 그런 함수들, 그런 메소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재정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재정의하는 것 중에서 오늘 해볼 거는 요 init이라고 하는 요 함수만 해볼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을 때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설계도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따로 인스턴스로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 클래스 설계도 자체를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걸 보고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을 할 겁니다. 어떤 클래스는 그 이전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새로운 설계도를 또 만듭니다. 이런 걸 보고 상속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상속 안에서 부모 클래스, 즉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주는 클래스를 부모 패런트 클래스 혹은 슈퍼 클래스라고 부르고, 물려받는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 혹은 서브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중상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라고 있는데, 추상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 안에 그냥 패스해가지고 구현을 하지 않는 이 클래스가 존재한다, 메소드가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당장 이용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건 넘어갈 거고요. 자,
이 정도만 이론은 이 정도만 하고 실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해볼 건데요. 한 가지 미리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고 이걸 실행할 때는 내가 파일을 저장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할 건지를 여기서 cd 해가지고 그 디렉토리로 찾아간 다음에 거기에서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방법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해야 될 위치를 여기서 써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C 유저 어드민 요 밑에서 실행하지만 주피터 노트북 D 밑에 워킹 밑에 뭐 어디 뭐에서 내가 실행을 한다 라는 걸 여기서 써주고 나서 리턴 키를 치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그 해당되는 것으로 내가 마치 CD 해가지고 들어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걸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긴데요. 요 디렉토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리 이제 노트북을 이제 켜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클래스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클래스 만들기인데, 클래스는 제일 첫 번째 내가 클래스를 이게 지명을 해야 됩니다. 클래스라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def라고 먼저 미리 딱 그 선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일단 휴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사람 이름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단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휴먼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 클래스 휴먼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인사만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define, 항상 함수는 define을 해야 되니까요. creating print hello.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클래스 안에는 뭐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변수하고, 그러니까 속성이 변수입니다. 변수하고 함수가 바로 메서드죠. 메서드, 함수 혹은 여기서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클래스 안에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속성은 하나도 정의 안 했고 일단 기능만 하나를 정의했다는 거죠. creating, 인사하는 함수 하나요. 그리고 이 셀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인스턴스 본인 스스로를 말합니다. 이게 셀프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이건 클래스를 만들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엔터 해가지고 일단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휴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설계도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의 인스턴스, 즉 객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H1의 휴먼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H1에 이제 H1이라고 하는 요 객체를 만들었는데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은 이 휴먼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보면 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creating 하고 해서 요거를 언더
컨트롤 엔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헬로우라고 하는 요 인사가 요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셀프라고 여기다가 치는 건 아닙니다. 셀프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셀프라고 하는 건 not defined라고 해요. 즉 creating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안에서 요 기능을 만들 때 이 셀프를 바깥에서 뭔가를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에서 셀프를 쓴 거예요. 따라서 호출할 때는 이 셀프라는 거는 직접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이 휴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떤 이제 속성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속성을 뭘로 집어넣어주냐?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속성을 집어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니까 인간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name, 인간은 이름이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셀프 그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자기 자신의 네임에다가 네임을 집어넣고 age에다가 나이를 집어넣고 city에다가 city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를 하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그레이팅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실행해 보면 어떤 에러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해보죠. 자, 보면은 init은 3개의 아규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name, age, 나이, city 이 3가지의 아규먼트가 필요하다. init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인스턴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바로 자동적으로 호출되어지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여기다가 아규먼트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나이는 22, 사는 곳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자, 지금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H1에 프린트 H1에 name, H1에 age, H1에 city를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집어넣어줬던 김, 그 나이 22, 사는 곳 city 이런 게 이제 정상적으로 프린트가 됐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요. 즉, 이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 죄송합니다. 변수죠.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어떤 속성을 액세스하거나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어떤 속성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는 항상 메소드를 만들어서 하는 게 훗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트러블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딴 데도 또 쓰거나 이런 걸 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가지고 만약에 뭔가를 한다 했을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이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모든 변수들은 클래스 안에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가고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좋은 클래스입니다. 물론 이제 이 클래스 바깥에 바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젠더에다 이런 식으로 직접 어떤 데이터를 그 속성을 직접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가능합니다. 이거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그러고 이건 클래스 변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클래스의 변수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iff set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item set item self item 그러면 self items 이건 리스트니까 리스트 함수를 써야죠. append item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럼 get info self 하면은 여기에서 보여주면 되죠. self print self name self age self city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diff get item self 이거는 아이템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print self items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자기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get self get item 이런 식으로요. 자, 과연 이게 정상 너무 많은 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은 일단 정상 동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h1 create하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이거 좀 바꾸도록 할까요? 너무 똑같아서 자, h2에다가 휴먼 강 20살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었다. 그러면 h2에 예를 들어서 set 아이템에다가 휴대폰을 집어넣어줬다. 또 h2에 set 아이템에다가 채광관 집어넣어줬다. 그러면 h2에 set 하는 쪽은 set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print 이게 이런 식으로 프린터를 한번 해주죠. 자, 다시 엔터 엔터 여기 하다가 말았군요. h2에 get item 엔터. 자, 보면은 h2의 휴먼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지금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휴먼 인스턴스에서는 요 세 가지만 일단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거는 요 이닛에 없습니다. 요거는 클래스의 메인 변수이고 요건 인스턴스 변수에서 클래스 메인 변수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h2가 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set 아이템에 휴대폰하고 채광권 두 개가 들어갔죠. 여기 set 아이템을 보면은 해당되는 클래스 안에 아이템스에다가 append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스에다가 리스트로 append를 하고 있으니까 append라고 하는 함수는 그 뒤쪽에다가 계속해서 이거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get 아이템에 했으니까 get 아이템으로 요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폰하고 책 한 권이 들어가 있던 거를 다 보여줬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get info를 한번 해볼까요? h2에 get info 해서 자 해서 보면은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안 나왔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 나왔네요. 여기 셀프 get 아이템은 get 아이템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이템스에 있는 리스트를 다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템의 리스트가 지금 현재 이 앞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프린트하기를 셀프, 네임, 에이지, 시티 이 세 가지를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 세 가지가 들어갔던 정보가 다 나왔죠.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죠. 예.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에서 급하게 또 하나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이 휴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가져가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즉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h2.name을 프린트하라 name 이렇게 하면은 언더바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렇게 직접 이 h2 인스턴스의 name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 직접 액세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직접 액세스를 못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바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그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론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파이썬에는 몽땅 다 퍼블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이빗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프라이빗 기능처럼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해당되는 변수에다가 이 앞부분에 언더바, 더블 언더바를 치는 거예요. 더블 언더바. 그러면 이 더블 언더바를 치고 여기도 셀프, 여기도 보여주는 것은 이거 에이지가 아니고 네임이라고, 네임에서 한다고 그랬죠. 네임을 더블 언더바를 치는 거, 여기도 네임에서 더블 언더바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네임이라고 하는 요 변수는 그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 인스턴스에서 직접적으로 액세스가 안 돼요. 이걸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당되는 인스턴스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이거를 일단 실행을 시켜줘야죠. 클래스 새로 만든 걸 실행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h3에다가 human min 33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 앞서서는 이 h3에서 네임을 직접 이렇게 액세스가 가능했잖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컨트롤 엔터 하면은 잡아보세요. 휴먼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안에는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말은 직접 액세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임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써져 있는 get info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 네임 하나만 하려면은 뭐 여기서 새로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get name self 그리고 print self nam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줬던 거는 사용 못하는 거고 h3에서 get name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실행을 시켜줘야죠.
이거를 컨트롤 엔터 실행시켜주고 이걸 다시 컨트롤 엔터 하면 자 아까 get name H3에서 네임을 직접 호출이 안 됐는데 지금 get name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린터를 했죠. 이런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제가 만들어 놨던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요 보여드리는 부분도 워낙에 커서 이 다음 시간에 그 3교시부터 3, 4교시를 이제 이론 수업을 할 텐데 그 이론 수업 앞부분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그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2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